시간에 앞서서 내일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평화주의 자문회의의 본상원 김유현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민주평화주의 자문회의 박서향 동유럽교회 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의 당사자이시죠. 민주평화주의 자문회의 민주평화회의 김병환 프랑크푸르트 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사회 자문회의를 함께해 주셨는데요. 주간사입니다. 이경태 김종현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강사님, 아이들이 착해. 방금 인터넷뉴스 최강남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영 교장 선생님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애인 교육의 오상고 학생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봉창원 회장님 그리고 우리 박수현 간사님 함께 무대를 보시고요. 네, 인사 말씀 전에 우리 학생들이 포사지를 준비해 포사지와 인사드림의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적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남은 부모님이 여러 학생 여러분 관심으로 통일이 새로 연기되기를 소원해봅니다. 통일의 길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통일의 35년이 그것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학 주회장의 독일생활과 경험단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움이 돼서 남북 특별히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만나주신 교장선생님들과 여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보드 시스템에서 무슨 사고 받고 계시고요. 네, 독일 TV의 대학 물리학 석박사를 연구하시고요. 경영학 석사에다가 현재 독일 권리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김병환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을 어제도 또 다른 곳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다른 강의에서는 여러분보다는 더 어른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학생들이 강의 대상으로 하셨을 때 누군가는 겁주더라고요. 요새 학생들이 더 무서워요. 자칫 잘못하면은 학생들 지루해하고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막상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너무 착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벌써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의 주제를 들었을 때에 아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경험담? 이것이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인가? 그리고 독일, 그럼 솔직히 통일, 분단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것이 생각나죠? 아마 제 생각에 학생 여러분께서는 젊은 나이에는 축구 이런 게 생각날 거예요. 독일 축구 하면 또 생각나는 한국 선수도 있죠. 지금 바이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선수 이름 누구죠? 김민재 선수가 지금 뛰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독일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또 다른 친구분들은 독일 그러면은 독일 축제, 맥주 뭐 이런 것이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가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지 않고 조금은 더 진지한 제목입니다. 독일 통일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통일대에서 복잡한 이론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께서 많은 분석을 하셨고 많은 발표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접근보다는 독일 통일을 경험한 평범한 한인 1.5세로서 느낌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 가서 살았더니 통일 전의 독일은 어땠고 통일 과정은 어땠으며 통일이 지난 후 어떤 일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이 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냥 옆집 편한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미안합니다. 제 순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벌써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제 자신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통일 전에 독일은 어땠더라, 무슨 경험을 했다. 그리고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지금 어떻게 독일 사람들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통일된 독일은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는 되는 민족이다 이러한 말로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싶습니다. 자, 저를 너무나 잘 소개해 주셔서 추가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저 아름다운 보드는 내 소유냐? 내가 주말을 저렇게 호황스럽게 즐기면서 살고 있느냐? 그러는데 아쉽게도 저의 소유는 아니고요. 누구나 돈만 주면은 1시간 빌려 탈 수 있는 보드예요. 여러분도 독일 오셔서 조금만 돈 주면은 빌려 탈 수 있어요. 그래도 기분이 나서 사진 몇 장 찍고 100장 찍어서 한 장 건진 겁니다. 자, 저는요 1970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7살까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광부로 독일로 가신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7살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여러분은 아마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 당시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다니고 이민을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기억들은 학교 다녔을 때 한국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너 우리 대한민국 만세, 안녕 철수야, 안녕 영희야, 바둑이도 안녕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영희하고 철수 나오나요? 아직까지 계시군요. 두 분이 안부 전해주세요. 그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그 7살 때 독일로 왔습니다. 저는 독일로 와서 튜빙겐 대학에서 물리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식재산권,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일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직제를 말씀드렸는데 소개를 잘 해주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7살 때 독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죠. 북쪽은 북한, 남한은 남한. 우리는 남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국민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배우고 독일로 갔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독일로 갔더니 재밌게도 희한하게도 독일도 분단된 국가래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인데 몇천 킬로미터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새로 살게 된 나라도 분단 국가다. 물론 저는 그 나이에 그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저한테는 분단된 국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은 분단된 국가라는 사실 자체를 매우 확실히 인지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살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집 독일에 이민 가서 살던 동네에 이웃이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을 며칠 안 가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동독도 아니고 서독에서 살고 있는데 왜 여기에 공산당이 있을 수 있고 공산당원이 있을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겁도 났어요.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공산당이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방선거에서 최대 0.3%만 달성했습니다. 결국 선거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저를 기억하게 했어요. 너는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다. 자, 그리고 독일에 갔더니 제가 물론 한국에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척분들과 편지를 썼겠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편지를 보내고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늘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받은 편지는 대부분 이렇죠. 저의 이름이 써 있고 주소가 써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라인에 나라명이 써 있어요. Germany, 독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Germany 전에 그냥 Germany가 아니라 West Germany, 서독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꼭 써야 됐어요. 이 West를 안 쓰면 잘못하면 이 편지가 동도로 갈 수가 있어요. 동독도 독일이긴 독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는 사람, 저의 친척분께서 보내는 분도 주소를 쓸 때에 서울특별시 어쩌고 저쩌고 쓰다가 나라명을 쓸 때는 그냥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저도 편지를 보낼 때는 꼭 사우스 코리아를 썼어야 돼요. 남한, 잘못하면 그 편지가 그냥 코리아 쓰면은 일단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마 며칠 걸려서 다시 남한으로 가겠죠, 어쩌면. 어쨌든 저는 이러한 사실을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읽게 돼요. 웨스트 저머니, 사우스 코리아. 다른 나라에서 오는 편지들, 내가 해외 편팔 친구들하고 썼던 편지는 나라명만 있었지 그 앞에 웨스트, 이스트, 노스, 사우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사실 자체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한국과 독일은 분단 국가가 되었을까? 이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배경과 역사를 관심 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나이 됐을 때쯤 10대였을 거예요. 나이가 커서 이제 막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죠? 여러분 또 평소에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다가 뭐 방학이 되면 다른 도시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을에서 살았는데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베를린 가서 놀자, 우리 신나게 놀자. 그래서 베를린을 가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여러분께서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베를린이고 뒤에 있는 것이 베를린 장벽인데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장벽이 너무 좀 귀엽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을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무섭고 군인들도 있고 막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축구하다가 공이 그냥 담 넘어가면 그냥 담 넘어서 다시 왔다 갔다 있을 것 같죠? 이게 첫 번째로 아마 의문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독일도 분단됐고 한국도 분단됐는데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독일에는 그 파란색이 서독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동독이에요. 한국으로 치자면 남쪽에는 남한이 있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그런데 동독이라는 나라 한복판에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복판에 북한의 한복판에 평양이 있듯이. 그러는데 독일에는 이 베른이 또 갈라져 있어요. 베를린의 서쪽은 서독에 속해 있고 베를린의 동쪽은 동독 거예요. 만약 이게 한국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평양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남평양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야. 북평양은 북한 땅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독에 살고 있던 제가 어떻게 동독의 한복판에 있는 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 왼쪽 사진 보세요. 이 왼쪽 사진 보시면 베를린 장벽을 조금 높은 데서 보면요, 대번 이해하실 거예요. 이 베를린 장벽 오른쪽이요, 서독이에요. 서베를린이죠. 그리고 장벽을 넘으면 다른 쪽은 지금 동베를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확연히 지금 느끼시죠? 이 서베를린 사람은 장벽 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나처럼 사진 찍어도 되고 뭐 만져도 돼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컨트롤하지도 않아요. 뭐 군인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너 넘고 싶으면 넘어가, 뭐 그 뜻이죠 뭐. 그러나 동베를린 반대쪽에서 접근하면 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m 간격의 벽이 또 하나 있고 철조망이 있고 또 감시하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탈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를린 쪽에서는 동베를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가고 싶으면 가. 그러나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여기 보시면 베를린 장벽대에서 몇 가지 수치가 나와요. 얼마나 그 장벽이 길었는지, 그 장벽을 언제 만들었는지. 그런데 요거는 시간상 다 건너뛰고 저는 마지막 수치 하나만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 십자가 모양 있죠? 아래에 최소 139명 장벽 앞에서 사망. 많은 분들이 동독 분들이 그 아까 보여주었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어요. 탈출 시도. 우리도 가끔 뉴스 보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 시도하는 거.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성공했어요. 탈출하는데. 그러나 140명가량은 아쉽게도 탈출 시도하다가 잡혀서 총살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여행하면서 봤을 때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제일 귀한 생명을 위험을 느끼면서도 탈출 시도했을까? 이분들이 나이별, 성별, 직업별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가지각색의 이유가 있는데 이분들의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독이라는 나라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억압받고 컨트롤 당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서베를린으로 도망가자 하다가 잡혀서 총살당한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 혹은 독일에 살면서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지 생각 별로 안 해요.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자연스럽게 자유가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늘 옆에 있는 것들 별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유든 중요한 물건이든 우리 옆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거였는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자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깨달음, 자유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동독에는 자유가 없다.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탈출하자 한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탈출하는 이런 상태가 비자연스러운 상태다. 제가 아까 그랬죠? 분단된 상태를 일단은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단된 나라다. 그리고 둘째,
이 분단된 상태는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은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몰라요. 하나 된 나라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은 분단된 상태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비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아까 있었죠. 서독에 살고 있던 제가 어떻게 동독에 있는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을까? 동독에서 우리 같은 서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아우토반 중에서 4개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왕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한국 비유를 든다면 남한 사람이 남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허락해 줬어요.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은 국경선이에요. 지금 서독 쪽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 국경선인데 바로 이 고속도로는 통과할 수 있도록 동독 국가가 허락해 줬어요. 트란sit 위에 보이시나요? 트란sit 통과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독에서 웨스트베를린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절대로 이 길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 동독이겠죠. 그래서 동독 군인들이 우리를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휴게소도 가능하면 쉬지 말고 그냥 달려라. 그러나 사람인지라 화장실에 가야게 될 경우 화장실 가서 일만 보고 빨리 다시 차를 타고 동독 국민하고는 말 걸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무서웠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적응이 되긴 돼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게는 확신을 줬습니다. 이러한 분단, 같은 국민끼리 말도 못 걸게 하고 이 길을 벗어나면은 총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저한테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시죠? 우리 독일도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옆 나라들이 막 붙어 있어서 외국도 막 수학여행을 가요. 우리는 뭐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차로 가면은 프랑스도 갈 수 있고 스위스도 갈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여행 계획을 말하시는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곧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담임 선생님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동동을 다녀옵시다. 베를린을 가는 게 아니라 동동의 마을에 가서 동독 사람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동독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험하고 옵시다. 이런 말이에요. 서독 국민들이 특별히 비자를 신청하면은 동독의 마을에도 갈 수 있었어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 이유를 또 설명해야 돼요. 왜 내가 동독에 가는지. 근데 그 서가 받으면 서독 사람들도 동독에 있는 본인들의 가족들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독에는 동독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지금 죽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편지도 가능했고 전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냐면 지금 남한의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것조차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서독과 동독 사이에서는 그거는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 동독을 가자고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문제거리가 됐어요. 왜냐? 저는 대한민국 국적이었어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동독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저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던 우리 반 아이들이 저의 편이 되어줬어요. 병하기 때문에 우리 동독 가면 안 돼요. 우리 수학여행 스위스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병하기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친구들도 동독에 가기 싫었어요. 동독에 가기 싫고 아름다운 스위스로 수행을 가기 원했기 때문이죠.
결국 선생님께서 좀 미련이 있었는지 뭐 병하기를 위해서 자기가 특별 신청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안 됐어요. 결국 안 돼서 우리는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수학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학생 마음에는 동독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담임 선생님의 제안이 참 뜻깊고 생각을 많이 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분단된 나라이지만 젊은 사람들부터 서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서로가 청소년들의 관심 있는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서로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러한 정체성을 만드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담임 선생님을 만난다면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그때는 미안했는데요. 지금 커서 선생님의 기쁜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안 갔지만 제 지인들 중에 스벤이라는 친구는 동독으로 실제로 수학여행을 갔다 온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독 청년들을 가서 만나봤더니 사실 서독 친구들과 생각하는 주제가 다 똑같더라. 정치 얘기만 빼면은 지금 어느 옷이 뭐 유행인지, 어떤 패션이 유행인지, 음악이 뭐가 좋은지, 또 이성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했는데 뭐 크게 차이가 없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스미라는 친구가.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정치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일반 살아가는 이야기는 서독이든 동독이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젊은 청소년으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역사적인 통일의 날이 왔어요. 독일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뉴스에는 통일 얘기밖에 없어요. 곧 통일된다, 곧 통일된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졌을 때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법적으로 통일된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다들 놀랬지요.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서는 통일에 관심 없던 친구들, 평소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통일되면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도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뭐 날짜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고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10월 2일 날 하루 전날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파티를 했어요. 독일이 통일된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듯이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2시간이면 통일이다. 1시간이면 통일이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가 됐을 때 밤 10월 3일에 됐을 때 TV에서는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축하 분위기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 자리에서 술잔을 들고 와인잔을 들고 서로 축하해주며 우리끼리 통일을 축하해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저도 그냥 뭐 와인 마시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병아가 이제 독일은 통일되었는데 한국은 언제 통일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갑자기 노는 상황에 있다가 그런 진지한 질문을 받으니까 무슨 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또 어떤 답이 맞는 답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독일도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갑자기 통일될 걸로 믿고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 통일될 겁니다 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0년 안에 통일이 됐다면 2000년도에는 통일이 됐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35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희망적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보기 좋게 빗나갔으나 그 근본적인 믿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시기를 일찍 말했을 뿐이지 한국도 통일이 올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을 통해서 아마 받은 교훈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독일도 통일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독일도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도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냉정 시대에서 분단되어 있던 국가들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피부로 보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현실로 느껴지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후에 서독과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서독에 있는 사람은 동독으로 가고 동독에 있는 사람은 서독으로 오는데 그 중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친구 한 명, 올라프라는 친구인데요. 그분의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독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통일 후 20년 후에 갔는데 그분이 이 말까지 했습니다. 동독 가서 살아보니까 독일이 통일이 된 지 20년이 됐는데 장벽은 무너졌는데 우리 속에 마음의 장벽은 안 무너져 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는 서독, 동독 출신이라는 구별을 하는 것을 느끼고 동독 사람들은 이등심이라고 느낀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장벽이 무너지고 법적인 통일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 마음의 통일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버시에서 변리사로 일하면서 한국 지식권에 대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가 왔다고 저한테 연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서 온 편지였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특허청이 있습니다. 특허청이 있는데 우리 버시의 특허들을 북한에도 출원해달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본인들의 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에도 특허를 출원해 주십시오. 한 가지 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한 플라이도 받기도 하고요. 또한 네 군데에서 평양에 있는 네 군데 사무소에서 이러한 편지를 저희 회사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느낌을 말하자면 북한이 회화 벌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출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회화벌이가 됩니다. 특허를 낼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고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년마다 수수료를 내야 돼요. 북한에서는 물건 하나 만들지 않고 그런 특허증을 주는 것 대신에 큰 외화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다가 특허를 내는 서양 기업은 없어요. 왜냐? 우리를 포함해서 독일을 포함해서 지금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생활은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망 얘기를 하고 저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강사님의 말이 다 옳을 수 있다. 우리도 분단된 국가라는 것을 늘 인지해야 되며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통일이 반드시 와야 되고 통일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한국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가는 건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한국은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고 이건희 회장이래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1993년도에 임원들을 해외 여러 나라에 모이게 해서 경영을 하십니다. 핵심 이유는 이것어요. 당시 위기를 느끼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임원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신경영 선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나오신 말이 우리는 되는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두 가지 예만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조금도 평화로운 날이 별로 없었어요. 중국에서 뭐 침략할 수도 있고 일본도 침략했고 사실 우리 땅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이 전쟁 후 정말 밭과 농가 없던 그런 땅에서 경제 국가 중에서 10대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는 제 생각에 우리 한국인의 성실함과
또 홍익인간 정신이 뒷받침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회장님과 간사님,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수고하셨는데 이분들이 독일에서 말도 안 통하는 독일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 돈으로 한국에 있던 동생이 댁을 갖고 부모님이 조그마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돈으로 한국 경제가 움직여서 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격, 이러한 성실성, 저는 우리 민족에 어딘간 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한국에 계셨던 여러분의 부모님, 정말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1997년에 대한민국에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가 찾아왔죠.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금 가지고 있어서 무슨 도움이냐,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본인 소유의 금을 국가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한국 분들도 싸울 땐 싸웁니다. 그러나 급할 때,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될 때는 단합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신이 독일에 있건 한국에 사시던 우리가 합해서 이 정신으로서 앞으로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독 시민들은 믿음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데 실제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독 사람이 동독 사람들을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실제 서독 사람들하고 동독 사람들 현재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서독이 경제적으로 옛날 구동독 지역보다는 잘 살아요. 이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도를 보면 평균 수입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봤을 때 아직까지도 서독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더 잘 사는 것은 그냥 팩트라고 봐야 돼요. 예, 팩트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동독의 그 많은 중요한 그 일자리들, 여러 관청에 있는 자리들을 서독에서 파견된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서독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잘 살고 또한 같은 국민으로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에서는 질문은 속으로는 해요. 아, 동독 사람 칠순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구별하는 것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과 다 같이 기념 촬영하는 것을 특히 이 강의를 들은 오3고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통일에 대한 대비하는 마음 또 희망 품고 살아가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카메라를 보시고요.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찍을게요. 일단 이렇게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이제 오상고 화이팅 할게요. 오상고 화이팅! 파이팅! 하트 할까요? 하트 이렇게? 하트. 네. 하트. 둘씩 짝이 났네요. 네. 아, 이렇게 하자는 건데, 하트. 우리 친구들은 그냥 하트. 반 하트 해도 좋고, 옆 친구가 하트 해도 좋고, 하트 갑니다. 네, 이것으로 독일 통일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 선수들 역할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마디 할게요.